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헤즈볼라의 오랜 지도자였던 나스랄라를 암살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는 후티 반구까지 공격하면서 전쟁이 격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미국 역시 이 중동에 군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만큼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 중동 5차 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불안감의 심리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관심이 증가되는 종목들이 있죠. 이 바로 흥구석유 같은 종목들인데, 이 과연 연말까지 이 전쟁 관련된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흥구석유는 어떠한 역할을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흥구석유의 최근 흐름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 추세 라인을 만들어가면서 상승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정세 자체가 불안해지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도 이 전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흥구석유도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전쟁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전쟁에 대한 분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바이든 행정부도 어쩔 수 없다, 이스라엘, 이란의 확전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양측의 국가 모두 전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선 기간 동안은 잠깐 좀 잠잠해지다가 이 새로운 대통령이 내년 임기를 하게 되면 부랴부랴 가장 먼저 해결하라고 하는 측면이 바로 전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쟁의 흐름은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된 영향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화권의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준율을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부여를 하고, 이로 인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 중국 증시 역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나와주면서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하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원자재와는 조금 달리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바로 이 사우디의 석유 증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이 새로운 산유국으로 인해서 이 본인의 지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한 수를 두었다. 이게 바로 석유의 증산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석유를 증산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참아내면서 이 점유율을 높이겠다라는 속셈을 갖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구리 가격 역시 9월달 들어서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유동성 흐름이 바로 원자재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이 철광석 가격 역시 최근에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 이 원유 시장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유가의 상승 흐름까지 출현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관련된 테마성 요인으로 주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 같은 경우 사실 23년 9월 달부터 장기적으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우디의 석유 증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강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시금 원자재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유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 역시 상승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석유 관련된 테마성 요인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24년 이 고점 구간이 기록했던 이 80달러 후반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가 1차적인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요랑 공급 측면을 나눌 수 있겠는데, 금일은 공급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쟁 같은 이슈가 발발을 하게 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유가 100달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어떤 우려감이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석유 관련된 테마를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다른 지표 자체가 하나가 있죠. 바로 원유 재고량입니다. 현재 이 석유량을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이 다른 오펙 국가들보다 더욱더 많이 석유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원유 재고량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현재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때문에 다가오는 10월 2일 23시 30분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상치보다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면 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유가는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쟁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10월 2일 날 원유 재고량 자체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의 상승 흐름과 연결이 되면서 흥구석유에게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이슈는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더욱더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쟁 관련된 이슈가 나타났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측면인데, 그렇게 되면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공포감이 더욱더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흥구석유 쪽으로 유동성이 몰릴 확률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쟁 테마가 다시금 불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전쟁 관련된 이슈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가 현재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다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유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면 흥구석유계에는 더욱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해리스와 트럼프의 어떤 사전 여론조사에 대한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9월 29일까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조금 더 높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전통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트럼프 관련된 테마로 함께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구석유도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조금 더 우세에 대한 환경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이 누적되고 트럼프발 효과까지 불면서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한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11월까지 이 대선의 흐름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말 이 전쟁의 공포감이 피부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쟁이 얼른 종결이 되길 바라지만 우리가 또 이 증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버릴 순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흥구석유에게는 이 전쟁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퍼즐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그리고 이 전쟁의 확산, 이 트럼프발 훈풍이 한 번 더 남았다고 하면 그에 따른 이 종합적인 수혜주로서 이 4분기 흥구석유의 방향성도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과 경제적인 측면, 이 모두 중요한 요인을 하고 있는 흥구석유, 계속해서 저희 데이업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